남원시가 허브밸리 민간 투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약 이행 보증금 수십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창과 부안 주민은 수년간 원전 폐로를 촉구해온 가운데 환경단체가 나서 대선 후보들의 친핵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김제시가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정주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줄어든 반면 김제시는 오히려 늘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수관로 매립 공사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노조가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항소해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허브밸리 민간 투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약 이행 보증금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반환해 수십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는 보증금을 지급했던 업체를 상대로 뒤늦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은봉읍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허브밸리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6년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사업자인 A사와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A사가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8년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통보 후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허브밸리 내 호텔의 경우 B사의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에 투자했던 채권자가 남원시의 협약 이행 보증금 9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가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자가 아닌 호텔 측에 지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투자 사업자 이수탁 해지 업무 중에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자가 아닌 호텔 측으로 변경하여 10억여 원을 지급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A사에 투자했던 채권자는 남원시가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소유권과 양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원시는 A사가 사업자 변경을 먼저 요청했고 법적 자문을 통해 승인했다면서 계약 위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원금과 소송 비용 등 11억 6,2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했습니다. 남원시는 뒤늦게 호텔 측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청구 소송이 패소하여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 손해금, 소송 비용 1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징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호텔 측에 지급한 협약 이행 보증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이에 대해 호텔 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남원의 대표적 관광단지인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위탁 사업 무산과 남원시 직영체제 전환에 이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최근 대선 토론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년간 원전 폐쇄를 촉구해온 고창과 부안 지역 환경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주민의 거센 반발로 원자력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무산된 부안군. 부안 군민들은 핵 폐기장, 핵 발전소 얘기만 나와도 끔찍하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핵은 죽음이다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이 원전 냉각수로 쓰고 나서 바다에 버리는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고창 어민들. 어민들이
정말 도산하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원전이 수명 연장을 하면서까지 앞으로 10년, 20년, 40년을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난해 두 지자체 주민과 환경단체는 설계 수명이 다가오는 한빛 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원자로 폐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으로 한빛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절차는 강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전북 환경단체 등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집권 내내 강력하게 추동했던 핵 진흥 정책을 고스란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꼴을 보자고 그 추운 겨울에 123일 동안 길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까? 환경단체들은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꺼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력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핵 발전과 날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운용됐을 때 전력 수급 불안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효성 없고 기만적인 에너지 믹스 운운하며 탈핵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하게 탈핵을 공약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영향을 받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지만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부안과 고창. 대선 후보들의 원전 활용 공약에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시가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정주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전주시와 군산시 등 주요 도시들이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김제시는 814명이 순유입되며 도내 시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20, 30대 청년 인구가 줄어든 반면 김제시는 오히려 129명이 늘어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산업과 주거, 복지 분야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살고 싶은 김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성과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과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과 산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수관로 매립공사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자 노조가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의 한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당시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배관공 69살 A씨는 집안 붕괴로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나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조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에 김제시 황산면의 한 농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묘능 저수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고 침수되면서 80대 운전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수지 인근에서 낚시하던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그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아침 8시 10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동 외벽 일부가 그을리고 컨베이어 벨트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행정협의회가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23개 지자체장 등은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형돼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원자력 안전 강화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 공간이었던 김제관아 외산문 복원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제시는 21일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근 부지 문제가 해결된 만큼 내년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부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100년 전 사라졌던 김제 관아 예산문의 복원 사업은 소중한 우리 역사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2028년까지 복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내장산 케이블카 사업장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왕솥밭 공동체 정원과 칠보물 테마 유원지,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지 등을 살폈습니다. 이 시장은 담당 부서에 환경 정비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4050 세대 표심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해당 정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낀 세대로 불리며 청년층과 고령층 사이에서 정책적 소외를 겪고 있어 그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전북자치도 전체 투표율은 77%지만 40대는 78.2%, 50대는 83.2%로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 성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자녀, 부모 부양, 고령화 대비 등 3중 부담을 껴안으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일명 낀 세대로 불리며 정책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지정당에서의 상수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변화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영유아 발달 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부안 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2025 공예주간에 관람객 2,000명가량이 몰렸습니다. 청자 제작 과정을 체험해보고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예주간은 오는 25일 폐막 예정인 가운데 부안군은 더 많은 방문객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청자의 고장 부안의 특색을 살린 청자조각 발굴과 도자기 제작에 쓰일 흙을 정제하는 질밟기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